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이 유승균 PD입니다. 악성 종양에는 유래와 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종양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2020년 1월부터 오늘날 사회에 큰 해악이 된 극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습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조금 있다가 헬마우스를 중동에서 휴가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헬마우스를 만나볼 거고요. 돌아오시는군요.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로는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실 1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편 촬영을 해봤습니다. 와. 네. 이번 주 목금토요일에는 전편 촬영을 해서 나가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일종의 보이는 그 알실 베타 버전쯤 되겠고요. 베타 버전. 네, 해봐서 영 폼이 떨어지면 포기할 거고 되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을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박성열 씨의 독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리하던 중 무서운 과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 한동안 보이는 버전 안 할 테니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사진이고요. 제 얼굴 옆에 떠 있을 거고요. 보여드리고 있고요. 9년 전 2016년 동성로 박근혜 탄핵 촉구 시위에 들고 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계 정세가 혼란하다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악당들이 주인공인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패러디해서 최순실 박근혜 곁에 당시 기준 독재자나 미친 행보를 보이는 정치 지도자를 배치했지요. 이거 옛날 사진이 아니라 옛날 그림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서 그렇지. 에르도안, 김정은, 아베, 트럼프, 시진핑, 두테르테, 푸틴. 세상에. 2025년인 지금 이 시점 죽은 아베를 제외하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선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작품의 주인공이던 박근혜와 최순실은 날아갔지만 정확히 그 두 자리를 어느 부부가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짧은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 그림, 박성열 씨가 그린 이 그림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갈아치워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적법한 네. 민주공화국의 법치의 절차를 거쳐서 끌어내린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무려 2번. 아니 보세요. 지금 순서대로 보자고요. 에르도안이 있죠. 에르도안 지금 가장 최근에 한 일 뭐 있죠? 벌써 몇십 년째 집권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야당 정치인 테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네. 그게 뉴스에 나온 게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출마를 하지 못하게. 네. 그 야당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학벌 제한을 바꿨죠? 네. 정말 황당했어요. 예. 김정은은 우리가 아는 김정은이고 너무 키가 크게 표현됐네요. 그리고 아베 신조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네. 그 다음 후임인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파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민당에서 자민당이잖아요. 정권 교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스캔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죽고 난 다음에 관련자 전원이 아베 죽기 전이네요. 그 도쿄지검에서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아베 신조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궤양성 대장암이 물러나게 만든 거죠. 예. 시진핑 그대로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무려 재선을 했고요. 그랬고요. 그때 한번 바뀌었다가 이미 의사당 난이 폭동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부통령이 됐습니다. 딸이. 심지어 그 파트너인 대통령은 이 사람보다 더 센 독재자, 진짜 독재자. 예, 아버지 마르코스잖아요.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손을 뗀 사람도 아베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네. 공화정이 흔들리는 나라 혹은 전제적 나라, 공화적인 척을 하는 전제적인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민주공화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런 데에도 극우 정당이 1등, 2등, 3등 하잖아요. 시민들이 청정하게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 박성열 씨한테 값어치는 없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는 2017년 해도 지금 해도 오르니까요. 네, 그림이 예쁩니다. 건조의 메일에 답해주시기 바라고.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지구상에서 한국만 해낼 수 있고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 그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된 헬마를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트로만 들으면 약간 생로병사의 비밀 특별편 같달까요? 명절에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에 대해 이제 명의가 나와서 설명해주는. 근데 우리가 그 암하고 싸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 내 몸속에 암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하지만 헬마우스는 그 구가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뿌리 한 톨부터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 노동 친화적인 인재 양성소 퍼펙트 25.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도 100% 콜라겐, 피부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코스맥스 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네. 장사를 해야 될 때 만사 촬영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희 녹음만 맨날 하다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이거 광고하려고.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네, XSFM 가먼츠 25년 SS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의 옷 디자인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을 위한 기념 티셔츠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요파시에서 광고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래 이게 기원 티셔츠가 될 뻔했는데 기념 네. 티셔츠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네. 4월 18일 조금 지나서 발매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헌재가 판결을 안 내렸으면 대한민국은 아노미 상태잖아요. 아노미 티셔츠가 될 뻔했어요. 예, 그 팔기 조금 어색할 뻔했는데 네. 기분 좋게 팔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럼요. 산뜻한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제 네, 모든 이웃들에게 고맙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주 도발적인 세 가지 디자인이. 뭘 도발적이야. 잘 만들었다고 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칭찬해놓고서 정말 나쁜 놈, 나쁜 조물주예요. 지금 잠깐 소개해드리죠. 그럼요. 네. 첫 번째. 네. 전재정을 막아냈다 티셔츠가 있고요. 네. 전재정 너 뭐됨? 그렇습니다. 전재정 그런 뭐됨? 티셔츠가 있고요. 네. 예. 이게 그 영상에서 볼 때도 좀 예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요게 또 이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 있고요. 네, 디자인별로 네 가지 색상이 있죠. 네. 그리고 아이고 손이 드디어 바쁘네요. 새로운 색깔. 네, 이 디자인은 꽃 모양. 아까하고 저는 똑같은 메시지의 저는 티셔츠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요파시에서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모를 땐 팬톤 컬러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배웠다. 네. 좀 그 알실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쿨톤을 위한 색깔만 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웜톤 준비했습니다. 네, 드디어 웜톤이 생겼습니다. 네, 2025년 팬톤 컬러가 모카무스거든요. 네, 모카무스 컬러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은 원래 작년부터 하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작년부터 준비한 이런 도발. 거 할 때 덕질인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철진한 거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KBS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데. 그럼요. 네, 공영방송과 관련된 티셔츠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슈. 이런 게 있고, 젊은 건조는 모르는, 건조 태어나기 전에, 한참 그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날씨 좋은 나라들에서 유행하던 로우라이더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네? 네, 좀
앉는 위치가 상당히 낮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걸 천천히 몰면서 음악 틀고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못되게 생긴 아저씨들이 폼 잡는 그런 문화예요. 그 시절의 문화를 상징하는 글꼴이거든요, 이게. 예. 지금은 그냥 뉴트로란 이름으로 예, 이게 아무 데나 입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필리핀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원산지는 캘리포니아죠.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이해 못할 텐데 이번에 뒤쪽 글꼴도 이렇게 맞춰. 그럼요. 보이나? 여러분 보입니까? 네. 로우라이더 글꼴로 맞췄습니다. 되게 한국에는 칼 같아. 예, 로우라이더 디자인이 별로 없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게다가 또 그 공영방송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갱스터 문화인데 일종의. 네. 그리하여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공영방송을 네. 괴롭히는 갱스터. 네. 네. KBS 사장을 뜻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문화를 잘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뉴트로 어쩌고 해서 저런 거 많이 입거든요. 그래요? 네. 예. 늘 저에게 왜 자꾸 동요에서 입을 것 같은 옷을 할아버지 옷을 입냐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의 일반으로서 저것도 유행이에요. 원조가 아빠 아니면, 그러니까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을 것 같은 옷을 가끔 입고 다니는데. 그럼요. 네. 그 시절이 떠오른답니다. 그런 디자인도 하나 있고 컬러는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네. 사이즈는 S부터 XS 라지까지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사이즈가 있고요. 네, 2X까지 있고요. 네, 저희 모든 출연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성과 신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버린 XSFM 가먼츠 자체 제작 원단이 여전히 쓰였고요. 네. 오픈 시간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가 듣기로는 전통의 시간이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픈을 합니다. 이번에는 26일입니다. 4월 마지막 네. 주말이에요. 네, 그때 판매 오픈을 하니까 다들 긴장하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카탈로그 올라오면 소셜에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사 여기까지만 하죠.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2025년 봄 기준으로 임경빈을 만났을 때 하면 네. 방송에서 하면 가장 어색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뭐하고 지내요? 필요한 질문이었나요? 헬마우스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문제가 이거예요. 네. 매일 보거든요. 예. 밤에 그쵸? 유산소 할 때. 네. 매일 보니까 저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없어지죠. 저도 요새 매일 봬요. 저 지금 약간 명사와의 대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건조는 오늘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매일 밤 보니까 저게 임경빈이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뭐 하고 지내고 뭐 빚 갚고 지내고 나는 밤에 유산소 할 때 저 남천동 보는데 그때 뭐예요?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 사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하죠. 뭐 누구 이제 지나가다 만나면 요새 어떻게 지내? 그러면 뭐 전 뭐 맨날 똑같죠. 뭐 이 얘기가 이제 저의 패턴이기도 한데 거의 한 10개월 뭐 그 정도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스튜디오에 왔는데 그 나름 이제 유피디님은 이것저것 준비를 하시느라고 이것저것 공사를 많이 했다.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1년 만에 왔는데 사실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왠지 씁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왜냐면 이 그래요. 새파란 네. 스튜디오와 네. 뭐 사실 강렬한 본판은 그대로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뭐 유면상 PD님 있고 네, 그렇죠. 그 둘이 있는 하는 나머지 다른 멤버분들이 많이 바뀌어도 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죠. 예. 그리고 뭐 처음 보신 분들 이제 인사를 드려도 이게 약간 XSFM 느낌이다. 그죠. 라는 이제 깔이다? 판단하게 돼가지고 네. 예. 뭐 뽑을만해 뽑았겠지 뭐. 네, 이 정도.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김이나 코너나 네. 이상평론에서 이제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듣고 있어가지고 바쁘신 와중에. 예, 그럼요. 그래서 익숙한 감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야? 저의 원래 이제 유튜브를 할 때 목표는 한 15만 정도 구독자에서 한 20만 명 정도의 구독자 정도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말 실수가 나왔을 때 언론이 주목하는 정도가 좀 달라져요. 리스크가 커진다. 네. 그래서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30만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기사를 쓰는 이상한 놈이 생겨요. 그렇죠. 기자들 중에서도 이게 장사가 된다 싶으면 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비즈니스 노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안 유명한 상태에서 돈을 벌고 그렇죠. 행복하게 여생을 살기.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젠 불가능하죠. 그게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정말 매우 불안합니다. 아 이거 언제 두들겨 맞을까? 네. 제가 사실 그 두들겨 패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사람이 걱정이 맞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났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네. 걱정됩니다. 제작 비밀 하나. 사장 남천동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PD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발언이 똑같은 게 계속 나가면 우리는 망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내보내는 로고가 있습니다. 아, 있죠. 이게 있어요. 네. 그건 실제로 제작진이 겁먹었다는 뜻입니다. 장사 접고 싶냐? 절박함이 느껴지죠. 라는 뜻입니다. 표정에서. 그렇죠. 네. 철창과 답답하네. 이게 나올 때는 이제 저희도 지금 경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20년부터 우리 방송에서 헬마우스 코너를 들으셨던 분들인데 만약에 사장남천동을 요행이 못 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임경빈의 5년을 대충 한 20초 내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과 괴물이 가득한 동굴의 카나리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임경빈이에요. 네. 카나리아가 가끔 이제 지저분한 걸 물고 와요 바깥에. 그럼 사람들이 몇 명이 사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푼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카나리아가 지겨워서 동굴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2024년 12월 4일부터 5천만 국민이 다 동굴에 들어왔어요. 아, 세계가 동굴에서 마음먹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동굴이 우리를 덮었죠. 동굴이 그죠? 확장됐어요. 네. 진격의 거인처럼. 갑자기. 그날 아가리가 세계는 커져서. 생각했다. 네. 그날 인류는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깊은 앞자리를 봤더니 임경빈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 임경빈이 뒤를 돌아보자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임경빈의 지난 5년이에요. 그 일종의 이제 카나리아 던전이거든요. 문학적이다. 네. 입구 쪽 1층이나 2층. 네. 1층이나 2층에 우리 그 팥들이 수경을 했던 그 캠프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지나가서 밑에 층으로 내려갔었는데 네. 5천만 국민들이 여기 누가 캠핑한 흔적이 있는데. 아, 던전밥이란 만화가 정확히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것도 어느 시점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도 같다.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렴풋한 생각이던 시점에는 그게 내란이거나 그 얘기예요. 친이 쿠데타거나 발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군사 반란? 뭐 이런 거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극우의 대히트 에라가 올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언젠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중동으로 돈 벌러 떠나기 직전에 네. 언젠가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게 될 날이 있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게 이제 작년 여름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유피디님이랑 통화를 하면서도 아이템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고 다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디깅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마치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처럼 네. 점점 어려워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코너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한 것 같다. 제 고민을 사실 뭐 한 6개월 전쯤부터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 여름쯤에 그 얘기를 하고 일단 제가 이제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게 동의이 됐던 게 임경빈이라는 다른 방송을 보고 있고 이게 이 정도의 일은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헬마우스 코너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본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금광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너무 덥고 들어가면 습하고 겁나 긴 갱도의 끝을 매달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요. 우리도 덥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2024년 중반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 제 그 알실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알실 폴더에 들어가서 문서 생성 날짜 역순으로 이제 배열을 쭉 했더니 제일 처음에 만든 문서 파일이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 파일럿이라는 문서인데
생성 날짜가 2020년 1월 27일이더라고요. 2020년 2월 첫날에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진짜로 진짜로 주마등처럼 수십 개의 문서를 하나하나 좀 들춰보면서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라는 싶은 문건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2019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극우 유튜버들의 이제 최전성기였었고. 아, 그때가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행사에서 공공연히 극우 유튜버들을 모셔서 그렇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인기를 대리 체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메이저화 되기 시작했을 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옛 추억을 돌아보면 옛날 스타들의 초창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때 이제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젊은 청년들과의 대담이라는 거를 꾸리고 행사로 만들고 그 행사의 진행을 배현진 대변인이 맡았던 지금의 그 송파의 그 배현진입니다. 그렇죠. 대변인 배현진이 그 행사 진행을 하고 삭발을 한 황교안 대표가 젊은 청년 유튜버들을 만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미 익숙해진 성재준이라는 유튜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쪽 구석에 반바지를 입은 대학생 임승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승호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주최한 대변인 뽑는 그 이제 뭐 토론 배틀 아, 네. 에서 1등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 대변인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 가가지고 이준석 캠프에 몸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랬었던 인물들이 그때 쫙 있었거든요. 네. 아, 나는 국대다였죠. 그렇습니다. 네, 오디션.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 시장 전체에서 소위 이제 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밀리고 있던 시점이고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에 거의 대응을 못하거나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대응을 별로 안 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시작한 게 헬마우스 유튜브였고 XSFM의 헬마우스 코너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헬마우스 코너 문건이 윤석열과 함께한 조중동의 5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만든 걸로. 대작이었죠. 명사와의 대담. 네. 그 약간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느껴보니까 처음에 파일럿 할 때는 극우 유튜브 뭐 4대장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이 되니까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세계관 확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조중동의 뭐 민낯 진중권을 거쳐 전광훈을 지나 조중동으로 갑니다. 그렇죠. 한국 엘리트의 어떤 민낯 사실은 극우화되고 있는 과정에 한국 보수 전반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게 이제 정권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까지 나간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 이렇게 방송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의 기획에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거 파이다. 그렇죠. 이렇게 커지면 접을 때가 됐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까지 왔다. 아 이거 여기까지 와버리면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점점 대중화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주제들이. 그때쯤이 되면 소위 주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 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도 이제 몇 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때쯤이면 뭐 제가 이제 반농담처럼 MBC PD들 만나면 MBC가 주파수가 왜 필요하냐. 지금 MBC 라디오의 구독자가 150만, 200만이 되는데 주파수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쯤 농담으로 할 수 있을 수준. 그리고 실제로 시사 라디오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라디오 주파수 청취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지 않는 순간이 된. 그렇죠. 뭐 이미지 설명하는 거나 뒤에 연장 방송하는 그렇습니다. 것만 봐도. 심지어 이미지를 띄우면서 자기들이 라디오라는 자각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죠. 요새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저는 약간 주도권이 완전히 좀 넘어갔다. 주류 매체들이 우리가 이제 헬마우스 코너에서 얘기했던 오물통을 이제 씻어가지고 잘 닦아서 락스 써가지고 이제 부시기를 한 다음에 냄새 좀 빼고 사용하는 단계로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냄새가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서 이제 중동에 돈 벌러 가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임경빈네 동굴에 있던 오물통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예, YTN도 사고 여기 길이 있어 이러면서 예, 채널 A도 사고 그렇죠. 야 배승희가 동굴 안에 있다며 그렇죠. 잘 쓰고 그래서 그 아실 헬마우스 코너가 2020년부터 4년 동안 두 가지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늙어서 악역 선역 전환을 한다.
우리 첫 회 제목이 정규직은 정규제와 싸울 수 없다였어요. 세상에. 지금은 어떻죠? 정규제가 우리 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심지어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중권이 돌아섰는지 사람들의 70%가 모를 때 우리가 알렸잖아요. 그렇지. 그랬죠. 예. 그건 아주 작은 하나에 대한 신호였고 헬마우스 코너가 알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얘 짜치죠, 쟤 짜치죠, 얘 더러워요, 쟤 더러워요. 그렇죠. 2024년 12월 4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였습니다. 배인규 이름 여러분 처음 들은 미디어 어디? 저희 2020년에 얘기했습니다. 정광훈의 유심히 땡땡땡이다의 땡땡땡이 무엇인지 알려드린 건 네. 어디? 저희 23년 4월에 얘기했습니다. 애국심 그렇죠. 유심. 그리고 올해 MBC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세상이 동굴 저 끝에 왕자와 윽튜브에서 시작해서 이게 메인 이벤트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고 조중동으로 넘어오기까지 4년이 걸렸고 우리는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공화정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의 유니버스가 열렸고 가끔씩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포켓몬 도감이 이제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 엔트리를 지금까지 했고 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배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을 계속 떠올렸는데 이거는 저의 오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판. 저의 오판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만해도 되겠다. 굉장히 큰 오판이었다. 네. 그 결론이 같을지라도 그 과정에 도달하는 어떤 판단 근거들이 몇 가지 놓쳤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다 함께 2024년 12월 3일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맨홀이 갑자기 확 커지면서 그 맨홀 구멍 속으로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건데 다시는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지. 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마음이었고요. 저 어렸을 때 봤던 그 스릴러 영화 중에서 헐리우드 스릴러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네. 엘리게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꼬마 악어를 변기에 버린 이후에. 그렇죠. 어머. 거기서 이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네. 거대 그 악어화가 돼가지고 영화 괴물의 캐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니, 네. 근데 거북이도 아니고 악어를 버렸어요. 네. 버릴 땐 작았어요. 신기한 설정이네. 네. 새끼 악어를 애가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네. 그거를 화를 내면서 걔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거대화된 20m가 된 엘리게이터가 나타나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악어를 제거하는데 성공하는데 근데 헐리우드 그 B급 스릴러 영화들이 늘 그렇듯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를 쿠키로 보여주면서 그쵸. 네, 악몽의 재현을 이제 예고하거든요. 엘리게이터도 괴물 악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하수구에 또 한 마리의 작은 악어가 툭 떨어지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기분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13일의 금요일에서도 제이슨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트를 덮치는 물속에 제이슨이 나타나거든요. 속편 예고. 저희가 사실 그런 기분으로 뭔가 전례에 입각한 분석들이 혹은 상식에 입각한 전망들이 더 이상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의미 없어진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만드는 엔드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마우스 코너 어셈블 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그구인사 어셈블에서 이제 헬마우스 코너 어셈블. 네. 5년간의 기록을 통해서 네. 현재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싸워나가는 전략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새 장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20분을 끌었는데 네. 다른 패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거 빨리 듣고 본편으로 넘어가려고 할 텐데 네. 헬마우스 코너를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이제 기억이 날랑말랑 하실 거예요. 헬마우스랑 저랑 만나면 원래 호흡이 저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 방송 준비하기 전에 첫 회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왜 이 유튜브를 하게 됐는가만 70분을 말하고 끝나요. 70분이. 네. 하긴 저도 어제 이제 벼락치기로 많은 전 방송들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드업을 하는 이유를 꼭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빌드업 20분을 이미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겠죠?를 20분 뒤에 꼭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시간 계산해보죠. 빌드업이 70분입니다. 아직 50분 남았어요. 광고 듣고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원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김이 뭐 다 똑같지. 소금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냥 구우면 끝 아니야? 이게 뭔 요리도 아니고 그냥 반찬 하나일 뿐인데 뭘. 뭐? 프리미엄 원초? 에이 됐어. 수정 불판에 3번 구웠어? 아이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래봤자 김이지 뭐. 근데 밥 한 그릇 뚝딱이네.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영상에서 보면 저랑 건조의 옷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로 왔죠. 네.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퍼펙트 25 전화 영어 관련돼서 공지를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해서 걱정했거든요. 지금 스카이프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퍼펙트 25를 수강 중이기 때문에 이걸 안 그래도 여쭤보고 있었는데 제가 광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학생으로서 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부터 바뀌어요. 수강하시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네요. 중대한 공지 4월부로 스카이프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퍼펙트 25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줌을 무료 계정으로 운영을 하면 서비스 제약이 꽤 많죠. 네. 아직도 40분 리밋이 걸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걸려 있어요. 네. 근데 퍼펙트 25 전화영어는 25분 수업을 하는데 다른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25분을 넘어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돈 더 쓰시지 말라는 의미로 팀즈를 쓰기로 했나 봅니다. 네, 그럼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호환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사용자 분들께서는 스카이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팀즈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이전에 앱을 깔고 로그인을 미리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팀즈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퍼펙트 25의 계정 정보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가입하시면은 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방법 알려달라고 하면 아마 다 준비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 PC 사용자 중에서 앱을 좀 깔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teams.live.com으로 가시면은 무설치 외부로 바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됩니다. 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AI는 아주 구현할 수 없는 감성적인 인간과의 하루를 25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 매우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퍼펙트 25 전화 영어에 등록하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퍼펙트25.com입니다. 헬마우스와 돌아오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죠? 그렇죠. 엔드게임 보면 진짜로 딱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 양자 터널을 통해서 살아남은 멤버들이 이전 이전 시간선으로 가가지고 이전 장면들을 다 보여주고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씩 바꿔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시간 여행을 하러 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참 황당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재의 결과가 나오려면 6,400만 분의 1. 그렇죠. 하지만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리 그 헬마우스 코너를 팬데믹 때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데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참 많이 체크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팩트 체커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전염병은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원인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곳에 퍼질만 할 정도로 흔해지면 그 다음엔 완전히 퍼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헬마우스의 밭이었던 동굴 속으로 대통령이 들어갈 때. 그땐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점에는 몰랐죠.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썼던 원고 중에서 제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2022년 8월에 썼던 원고인데 네. The Monkey's Paw라는 비유를 그때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숭이 손에 대한 이야기. 원숭이 손 얘기.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이제 노블 보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영화가. 아 저도 이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나쁜 기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숭이랑 상관없이 신발이 이제 거꾸로 서는 순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한 우연이고 어쩌다 일어나는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우연의 어떤 중첩인데 그걸 본 사람이 내가 이걸 목격한 말하자면 나는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몽키스 파워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쁜 기적이 몇 개가 중첩되는 게 운명이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 나쁜 기적을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라고 믿을 때 선출직 대통령이 내가 추준 원이다. 내가 선택받은 단 하나의 존재 어떤 존재냐?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하게 선택받은 존재 나 말고는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국민에게 뽑혔다라고 믿으면 군사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네. 어디서 감히 헌법재판소니 법원이 하는 것들이 나를 심판하느냐. 나는 대통령, 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제 2024년 12월 3일이거든요. 너무 낮은 확률의 우연한 일을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 병의 실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 대통령을 만들어낸 여당도 비슷한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난 넉 달간 계속 보내줬습니다. 야, 선관위의 직원이 고위 관료가 세컨드폰을 들고 있잖아. 저렇게 신발이 거꾸로 서다니. 그렇지. 내란 이렇게만 하지. 그는 비록 우리 당 예비 후보였지만 국민의힘 사람이었죠. 나머지 생각할 것들은 무시해도 돼요. 내가 보는 이 우연이 내 문법에만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준원으로 착각하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고민을 할 때 놓쳤던 부분,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 사람은 심지어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는 정치인조차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어떤 그 방바닥에 가득 차 있는 포자들이 나중에 커졌을 때 뭐가 될까를 계속 걱정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들춰가지고 이제 말려서 죽이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 생각했던 더 큰 포자라고 믿었던 것들 혹은 나중에 더 큰 질병이 될 거라고 믿었던 뿌리들이 생각보다 금방 말라 죽고 우리가 그때는 더 우스꽝스럽고 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노출도 더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견제도 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큰 우환이 안 된다 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2020년에 헬마우스는 삼엽충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세상을 뒤엎으면 어떡해. 다 삼엽충 이렇게 늘어나면 어떡해. 근데 결국 빈대가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삼엽충들은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죠. 예. 자, 그 화석들을 일단 먼저 돌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다뤘었고 가장 경계했었던 대상이 저는 이제 윽튜브라는 존재였는데 윽튜브 안티페미니즘을 고리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을 빨아들이고 그 젊은 층들한테 인터넷 밈을 중심으로 한 자동 반사를 학습시킨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버튼을 누르면 그 따라온 추종자들이 자동 반사로 반응을 해서 인터넷에 더 큰 해악을 퍼뜨리는 이중의 작용을 만들어내는 존재. 페이스북 밈 사이트의 시조 중 하나. 네,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유튜브 시장에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제대로 입증한 첫 번째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윽튜브를 그래서 경계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2020년만 하더라도 윽튜브의 아류들이 소위 이제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완전히 틀린 진단이었던 것이 그는 사멸하고 있어요. 네, 스스로 이제 화석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뭐 유튜브에 복귀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진 상태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하회탈을 쓰고 방송을 시작했다가 그걸로 이제 유튜브로부터 밴을 당한 뒤에는 그 뒤에는 뭐 다양한 가면들을 바꿔 쓰면서 나오기도 하고 가면 막 일본인인 척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인가 여자친구인가가 자기 얼굴로 나왔는데
극인 걸 감추려고. 근데 그렇죠. 그것도 유튜브가 알아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 그 카게모샤. 그렇죠. 를 했어요. 와이프를 이제 카게모샤로 해서 방송도 해보고. 이 하남자는 배우자를 내빕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원고만 쓰고 다른 사람이 방송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좌절이 되고 유튜브 복귀가 실패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유튜브라는 미디어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못 읽은 거죠. 그렇죠. 적응을 못한 거군요. 그렇죠. 진화를 못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 실패로 인한 퇴보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했던 공식으로만 자꾸 방송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획이 올드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망한 거죠. 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이 의 유머 저장소, 응모 저장소 이거는 10년대 후반에는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백래시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사회적 아젠다의 트렌드 세터였어요. 예. 극우의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하던 시절.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사멸 단계입니다. 사멸 단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밈을 생산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미 생산돼서 유통되고 있는 밈을 가로채서 그냥 조회수 따먹기를 하는 비즈니스맨. 지금 N차 가공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머 저장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물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 게시물 하나하나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긁어오는 조회수 따먹기 장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여초 카페 회원들 단제로 단체로 아니야? 단제로 발작하게 만들었다는 단체로 발작하게 만들었다는 이상준의 사대녀에 대한 팩폭. 야, 이거 굉장히 올드한 코드죠. 네. 이상준이라는 개그맨이 특정 여성을 뭔가 팩트로 폭격을 한다. 이게 한 5년 6년 전쯤에도 먹힐까 말까한 옛날 코드예요.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고. 다음 그 이미지도 보시면 이것도 올해 3월 2일이에요? 올해 3월 2일이죠. 3월 초에 3월 2일에 이제 게시한 건데 네. 민심이 아예 날아가버린 백종원 유튜브 영상 댓글창 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터넷 오래 보던 친구들은 이거 제목을 보는 순간 압니다. 그냥 내가 댓글창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며칠 지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에 대한 공세가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나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몇 개를 긁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져다가 이제 조회수 장사를 하는. 네. 근데 이거 저는 링크가 있길래 어디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기사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퍼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기가 가공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공을 해서 그냥 띡 올려놓고 끝이네요. 그렇죠. 캡처만? 네. 캡처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아카이빙을 해놓고. 그렇지. 네. 그 링크를 올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네. 지금 중요한 게 트렌드인데 미디어 노동자가 트렌드를 읽는 속도에 못 따라가면 그 미디어 노동자의 생산품은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금 소비자들은 10년대 후반에 비해서 정보 습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유튜브에 라이브도 볼 수 있고 속보도 예전보다 잘 찾아보고 그렇죠. 그건 연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이 더 빨라요. 근데 기사가 나온 걸 퍼오거나 댓글을 퍼오는 건 이미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정보값도 충분하지 않고 교양도 없는 매체를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읽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20년대 중반과 10년대 후반은 이렇게 다르죠. 근데 응모는 10년 전에 하던 방식이랑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느려 보인다. 명품은 아무리 이상한 소재로 막 만들어도 트렌드 세팅을 하니까 양말을 100만 원에 파는데 그렇지. 명품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껴한 걸 하면 1,500원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유피디님도 짚어주신 그 대목인데 플랫폼이 자기 장사를 하는 기반이 되는 건데 그 플랫폼이 어디냐면 페이스북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극적인 썸네일을 한 게시물을 올려서 본인이 운영하는 그 이제 홈페이지로 유도를 하는 거죠. 실제 광고는 거기에 붙어 있어요. 2010년대 맞아요. 2010년대엔 잘 됐어요. 그게. 유머월드넷. 근데 그러면 이걸 광고하는 자기 컨텐츠를 물론 그 컨텐츠도 이제 짜깁기를 한 거지만 자기 컨텐츠를 광고하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약간 한 세대 지난 어그로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트렌드 하류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페이스북은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좀 이미 올드해진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페이스북에는 홍준표하고 기자들밖에 없어요. 홍준표 기자들 그리고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이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주로 요즘은
인스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스타에도 이제 이제 썸네일 잘 만들어가지고 유도하거나 혹은 뭐 인스타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광고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컨텐츠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뭐 크롤링 해가지고 긁어서 쓰는 거지만. 텍스트와 캡처짤 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 저장소, 그러니까 윽튜브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공간이 여전히 페이스북이라는 거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트렌드 쫓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제가 쭉 보면 이 유머 조장소의 이런 어그로성 게시글들의 좋아요 개수 200개를 넘기가 좀 쉽지 않은. 아, 그럼 안 되죠. 응모보다 5살, 6살만 어린 친구들도 물론 가치 없는 뉴스 되씹기에 지나지 않지만 틱톡에서 합니다. 아, 그렇죠. 쇼츠로 하고요. 예. 그 남천동에 허락 안 받고 남천동 퍼가잖아요. 많이 가져가죠. 예. 그런 장사를 하시든가. 그렇죠. 너무 늙었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중인 거고, 윽튜브가 유튜브에서 퇴출된 실제 이유도 본인이 억울해하는 것처럼 밴을 당해서 끝난 게 아니고, 시대에 못 따라가서 올드한 사람이 돼서 트렌드에 뒤처져서 이제 사장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매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윽튜브의 어떤 아류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악명을 바탕으로 꽤 큰 비즈니스를 했던 윤서인이 있습니다. 혐한 일봉의 이제 대표 주자. 네. 우리 같은 분들은 뭐 이미 이제 헬마우스 코너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한국 혐오에 기반해서 그렇죠. 일본을 빠는 그렇죠. 혐한 일봉. 한국에 있던 모든 정치적인 학살과 독재에 의한 범죄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굴렸던 윤서인.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뭐 물론 이제 30만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이긴 합니다만 2019년, 2020년 저희가 이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할 때쯤에 갖고 있었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요. 거의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윤서인 씨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정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페이스북만 가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제 모습이었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나름 팬층이 꽤 두꺼운 편이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그 예전의 스타들 중 상당수는 헬마가 죽였죠. 그때 당시에 사실상 지가 죽여놓고 자랑하러 나온 겁니다. 적의 목을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카나리아인데 사람 목을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4대 천왕으로 소개하셨던 사람이 네. 신의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윤서인 윽튜브였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윽튜브하고 윤서인은 저승길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좀 다른 길로 갔죠. 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윤튜브를 제가 들어가 본 것도 거의 한 1년 반 정도 만입니다. 요즘은 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 알고리즘에 일단 안 들어와요. 저 알고리즘 진짜 한국에서 손꼽히게 더럽거든요. 네, 궁금했어요. 대체 웬만하면 들어와요. 어떻게 살아가시는 요즘 트렌드도 하면 들어오거든 무조건. 제가 남천동 이 실장님을 몇 번 뵙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한테서 배운 것 중에 최고의 지식은 그거였습니다. 들어온 유튜브를 보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싫어요를 눌러라. 싫어요를 눌러야 싫어요를 눌러야 돼. 그럼 최대한 덜 묻는다. 전 아예 알고리즘 꺼놔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수집을 해야 되니까 늘 보거든요. 네. 근데 제 알고리즘에 안 잡힌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가 2020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10만대를 넘는 그 조회수도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6만, 7만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10만을 넘는 것들을 봤더니 썸네일이 CIA 긴급 제보. 네. 썸네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서인의. CIA 긴급 제보 리스트 영상 여기에요, 여기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서인이 옛날에 잘 나갈 때 하던 식으로 하자면 틀딱들을 끄는. 여기에요, 여기를 보세요가 제목이에요. 절박해. 옛날에 윤서인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고령층 유튜브 시청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오히려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비하하는데 자기 팬을 동원하는. 신의 한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파 성향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썼죠. 성재준과 윤서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똑같네요. 예. 그리고 그런 썸네일들만 장사가 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부지법은 폭독이야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제목은 너무 심하세요. 근데 그 옆에 되게 신기한 리본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위에 빨간색으로 라이브 에디티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그 기계 수타냉면 라이브인데 에디트가 돼?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주 시청자층은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이브 에디티드가 뭐야? 되게 여기저기 붙어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올렸다. 라이브 그냥 에디티드지. 그렇죠. 라이브를 에디트해가지고 이제 올렸다라는 얘기인데. 약간 회 같은 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쳐야 되는 거죠. 숙성회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주 컨텐츠는 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손기정의 진실이라든지 뉴라이트가 뭔데? 라는 컨텐츠. 이거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것들입니다. 광복절 특집 뉴라이트 실체 고발이라고 해놓고 빨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6년 전에도 하던 건데 지금도 사실상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네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아 라는 말은 진짜로 6년 전에 하던 얘기고 무안공항 참사를 더럽히려는 시도가 이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란 국면 때문에 요행히 이 참사 피해자와 관련된 노동자분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울타리가 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언론이 열심히 지켜보죠? 그러면 피해자의 이름을 더럽히러 가는 전문 극우들이 들러붙는데 그 속도와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지만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인처럼 참사가 나면 달려가서 피해자들을 욕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 자체로 무안공항 사고의 원인 죽음의 정치공항 대참사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5년 전에 계속해서 헬마하고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엉망이고 만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레드오션이 된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빨리 도태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많이 해야 성공하는 건데 거짓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썸네일을 보면서 느껴지네요.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을 거라서 굳이 윤석열 찾아가지 않았대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죽음의 정치공항 대참사 이게 결국 전라도 욕하는 거거든요. 그죠. 전라도 욕하기 위한 거고 이제 전라도의 뭐 앵커를 받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욕하기 위한 지역 비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민주당 찍어준다라면서 유권자를 욕하기 위한 그런 맥락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영상을 요즘은 그냥 고성국 아저씨가 합니다. 그렇죠. 윤서인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고 오랫동안 활동했고 방송도 훨씬 잘하는 정통파 극우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그런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극우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과열되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집회를 매번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가서 사고를 쳐야 되고 시비를 붙어야 되고 그동안 안 하던 일을 새로 막 해야 돼요. 윤석열 씨는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게 영상 업로드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이 다 떨어진 다른 데서 이미 볼 수 있는 차별성 없는 주제를 선정한다는 게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 만들려면 겁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흔한 거라네요 진짜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라이브 에디티드가 9분짜리라고? 뭘 라이브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윤서인 씨는 이제 극우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를 본인의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한 갈망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변하지 않았나. 그게 또 이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확장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인라이트 스쿨 같은 성재준 유튜버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이 사업을 좀 키워보자. 한때 파트너였죠. 그래서 이제 투자도 하고 심지어 그 사무실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이런 것도 했는데 둘이 싸워서 갈라진 얘기도 헬마우스 코너에서 그렇죠. 몇 달 못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아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냥 본인이 외부에 기고를 하거나 혹은 뭐 그냥 이제 외주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유튜브 활동은 윤서인이라는 공적자의 자기 만족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해졌을 거다. 그래도 내가 윤서인인데 유튜브는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 이제 막 지르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몇만 명이라도 본다라는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용도로 거의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 혹은 가짜뉴스 메이커로서의 윤서인이라는 유튜버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은 뭡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이 자기 만족에 조금 더 치우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를테면 이제 강산혜 씨가 탄핵 촉구 집회 그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캡처한 거예요. 네. 윤서인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3.1절 윤석열 탄핵 반일 집회. 강산 반일? 아닌데? 강산의 밴드. 일본이 좀 개엄했냐? 아니 여기 일본어 깃발이 얼마나 있는지 못 보셨나 봐요. 예. 오타쿠들 다 뛰쳐나와가지고. 강산의 밴드 노래하는데 악기들이 죄다 일제 크크크, 일제 펄드럼, 야마하, 몽타주 세븐, 건반 크크크 다 좋은 거네.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검정 테이프로 로고 가렸네. 이거 전기 오를까봐 절연한 거야, 인마. 아, 진짜. 음악을 해봐, 대한민. 힘들게 산다, 크크크.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냥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아직 내가 팬이 있다.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본 좋아하고 한국 까내리는 거를 하면 실제로 거기에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주로 연예인을 고리로 해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해악의 정도로 따지면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그 감전되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찌릿찌릿하면서 노는 거. 젓가락 이렇게 쑤서 넣으면서. 예. 네. 그래서 누구한테도 거짓말 탐지기. 그렇지. 예.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예, 너 엄마가 줘, 아빠가 줘. 그렇죠. 예. 자기 지갑만 조금 이제 얇아지는 뭐 그런 수준의 해악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이제 사멸되겠구나. 라는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 처음에 원고 보면서 고민했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어깨 너머로 4년 동안 헬마우스가 보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타격감이 없고 매력을 못 느끼나? 예를 들어 2016년에 이런 글을 봤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라고 화를 낼 텐데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안타까움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 이 사람 돈 어떻게 벌어. 그렇죠. 근데 나랑 헬마만 그럴까? 미디어 소비자들은 이 습득력이 그렇게 빠른데 플랫폼 적응력도 그렇게 빠르고 소비자들도 다 알죠. 그렇죠. 이걸로 긁히는 사람도 없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이걸 따르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게 그래서 느껴지는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테면 윽튜브나 윤서인 같은 이 시대적 흐름을 못 올라탄 가짜뉴스 만드는 애들은 퇴출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그러네요. 누가 성공을 해서 대통령의 나쁜 기적 중에 하나가 되었는가. 이거를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임경빈한테 망신을 당했다고 해서 꼭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화가 나서 맞아요. 열심히 살았더니 맞아요. 100만 유튜버가 남천동보다 더 잘 나가는 유튜버가 엄청납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보면 뭐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그게 극우 유튜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교훈이 있네요. 네. 동어 반복적이면 안 되고 자기 복제적이면 안 되고 뭔가 발전하려는 노력과 공부를 게으리하면 도태된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났어. 칸트 들레즈 바디유 사건.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조는 못 웃는데 다 누군지는 알잖아요. 네, 알죠. 네. 자, 성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별성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했었던. 네. 그 뭔가 이제 말이 막히면 급하게 말을 지어내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평가할 때는 가장 좀 약체 중에 한 명. 너무 사람이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좀 점잖아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악의의 정도가 좀 약하다. 네. 저렇게 악의가 좀 다소 희화화될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내심 했었는데 윽튜브와 원조 윤튜브를 제치고 지금은 심지어 100만 구독을 돌파를 해서 그렇습니다. 100만이 넘으면서 안정적으로 라이브 활약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직업으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뭐 영상을 많이 올려서 기본적인 조회수 장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미 주류화에 성공한 게 성재준의 특질이죠. 그렇죠. 윤튜브나 윤서인이나 윽튜브는 가보지 못했던 공간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들이 메이저로 진출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염의 확장. 굉장한 거죠. 여의도 연구원. 오염의 주류화. 네. 사실상 이제 환경오염 자체가 환경부의 목적이 된 경우.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타이틀이 하나 생기니까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니까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미 민영화된 YTN으로 갑니다. YTN의 여당 패널로 출연을 합니다. 배승희만 간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TV YTN 방송에 나옵니다. 그리고 TV조선에도 정기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의 패널로 출연할 수 있는 완벽한 메이저 시사평론가가 된 거죠. 사실은 오염이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밀고 나가는 그 점잖은 이미지로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윤서인을 YTN에서 부를 수는 없지만 없죠. 성재주는 겉으로 봐서는 어깨가 좁고 이제 안경을 낀 사람이거든요. 약간 지식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 이 프로필 사진도 약간 캐리커처 같은 걸로 되게 웹툰형 미남으로 그려진 자기 자신을 올려. 그렇죠.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벌써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는 자기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심지어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내고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뭐 자기 영상을 찍으면 그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지식인 이렇게 인식할 어떤 허점이 생기는 거죠. 다 틀렸지만. 자, 그렇게 주류화가 되다 보니까 성재준의 라이브 방송에는 이제 주류 인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고정 출연자고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정 출연자고요. 그러네요. 조상규 국민의힘 법률자문단 지금 위원. 이 썸네일 속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동훈 이재명일 거라고 생각하면 윤석열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나머지는 나오는 거예요. 출연자들이에요. 윤희석 대변인은 방송에 정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도권 메이저 방송에. 중에 메이저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친한계 핵심이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조상규도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그렇습니다. 법률위원이고. 네. 그리고 뭐 서민 교수 뭐 이런 사람은 이제 극우 유튜버 중에서 이제 메이저. 오래된 극우 유튜버죠. 강찬호 같은 사람이 같이 대담을 한다는 거는 이쪽 업계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업계에 있다가 일로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업계 자체가 메이저 문화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쪽 업계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이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이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되는 수준인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백악관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 성재주는 메이저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서인이나 윽튜버랑 뭐가 다르냐면 전문직화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본인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전문직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극우 언론인. 그런데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윽튜브나 윤서인처럼 그냥하게 조회수나 잘 빨아먹고 자기 팬들 가지고 장사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걸은 끝에 드디어 성재주는 우익의 이 한편에 말단이지만 하여튼 올라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2018년, 2019년에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극우는 한국 안에 있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켠에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간 확장될 수 있다. 황교안은 이번에 실패하겠지만 그 다음번에 성공할 거고 이들은 결코 극우와 손을 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열정적인 기독교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여기서 열정적이라는 건 오프라인 동원력이 가장 좋은 기독교 지지자들이 결국 이들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력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앞서 나오고 제일 크게 소리치는 사람들.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제일 빨리빨리 많이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당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극우 테스트 실패는 토양이 돼서 다음번에 다시 시도될 것이다. 그럼 그중에는 언론의 움직임도 있죠. 2018년, 2017년만 해도 극우인 것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 모든 방송국이 다 안 돼요. 그렇죠. 예. 음주운전 걸린 연예인들 자르듯이 잘라버렸는데 안 그러는 날도 올 것이다. 성재주는 그걸 보여주네요. 왜냐하면 응모는 그냥 페북커, 윤서인은 그냥 유튜버로 끝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도권 언론인 / 극우가 된 그렇죠. 거예요. 정통 시사평론가의 반열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재준이 자기 자리를 잘 만들어간 것도 있지만 나머지가 그냥 내려온 게 문제예요. 메이저가 내려와 버린 거죠. 그거를 맞아요.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 연장인데 윤서인이 왜 뭐 전라도 혐오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느냐. 그 혐오를 고성국이 합니다. 고성국이 내려왔어요. 초메이저 시사평론가, 초메이저 정치평론가가 바닥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바닥에 평준화가 되는 수준이 아니고 바닥이 상향되는 거죠, 이제. 2010년대 초반의 고성국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지금의 임경빈과 김민아를 합친 정도 그거보다 더 센 정치평론가. 그러니까 거의 투톱급으로 불렸어요. 김종배, 그렇습니다. 고성국.
예, 지금 돌아가신 유창선. 그렇죠. 이런 분들 진짜 업계 최고의 정치평론가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2019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아니다. 지난번 총선 때 말씀드렸습니다. 2.6% 나왔나요? 자유통일당? 맞아요. 이게 국민의힘 일부와 합하고 그 2.6%도 조금 커지면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봤더니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보수 주류들이 바닥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 계기 이런 걸 생각하면 결국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하던 2020년 코로나19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뭐 이제 전라도 혐오 같은 극우적 혐오 정서였지만 코로나19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무나 다 똑같은 백신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음모를 가지고 강제로 사람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고성국이건 뭐 메이저 방송에 나오는 종편에 나오는 뭐 신문기자 출신의 뭐 정치 패널이건 극우 유튜버건 같은 말을 같은 논거를 가지고 똑같이 하니까 그때 시점부터 어차피 다 우리 다 그냥 비슷비슷하네. 큰 차이 없네. 뭐 주류고 메이저라고 해가지고 우리랑 뭐 그렇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구만. 이렇게 그 극우 유튜버 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고 반대로 주류 매체에 출연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데 쟤네도 이제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담장의 높이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공통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게 같아야죠. 같은 취미 혹은 똑같이 혐오하는 것. 이 힌트를 줬던 게 극우와 메이저 언론이 우리가 공통점이 있네라는 걸 발견했던 때가 팬데믹 때였다는 거예요. 2020년에 너도 나도 정부가 방역을 못한다고 깠습니다. 왜? 그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졌거든요. 네. 예, 신천지고 뭐고 정부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확진자 막 1등 나오고 이러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다가 확진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래도 계속해서 방역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은 그래야 팔리거든요. 그때 극우하고 메시지가 한번 같아져요. 그 다음에 같은 메시지가 팬데믹 도중에 또 한 번 나와요. 백신 믿으면 안 돼. 이건 조중동 한경호가 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오마인 좀 덜 그랬지만 아무튼 네. 팩트체크 안 하고 백신 공포증을 막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들 중에서도 민주당만 백신 혐오 안 했어요. 대선 캠프에서는 정의당도 백신 피해자 세미나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미디어가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극우의 메시지에서. 우리 극우 소화할 수 있네. 극우는 우리의 치부인 줄 알았더니 감추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죠. 모두의 몸에 다 있네? 야, 이거 냄새는 좀 그런데 먹을만한데? 라는 생각을. 사실 긁어보니 나도 그러네? 네. 생각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때쯤부터 중국을 고리로 한 프로파간다가 서로 간의 공통 코드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협중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 다음 썸네일들을 좀 보여주시면 네. 그냥 메이저화가 됐지만 흔한 극우 행위입니다. 본업의 어떤 본질은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충격 결정 끝났다. 구속 뒤집혔다. 끝났다. 벗는다? 난리 났다. 네. 난리 났다. 다음 것도 좀 보겠습니다. 큰 거 터졌다.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이 디자인의 때깔은 뭔가 그 점잖음을 유지하려는 뭐 그게 보이네요. 메이저적인. 네. 성재준 애티튜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합뉴스에 출연하고 YTN에 출연해도 가려지지 않는 유튜버 성재준의 본질인데 네. 우리가 지난 뭐 5년에 걸쳐서 관찰해본 결과 점점 메이저와 극우 마이너의 경계가 옅어지고 있다. 심지어 하나로 돼서 만나고 있고 지금 뭐 문영배 드디어 옷 벗는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TV조선 유튜버에 가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경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고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어른들한테 싹싹하면 그렇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MBC처럼 거대한 회사도 MBC보다 더 큰 회사라고 합시다. 무슨 ABC, TBS 뭐 이런 미국 회사예요. 그렇다고 해도 출발점은 똑같아요. 하나의 동영상, 하나의 썸네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썸네일과 제목을 지을 때는 1인 기업도 거대 기업도 출발선이 같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순간 좌나 우나
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코드인 거예요. 그렇죠. 극우가 한다고 놀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 때에 MBC의 클립들 제목 끝에 볼까요? 현타, 폐륜, 절규. 어이구. 단어 사전이 같네. 네. JTBC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 문법이 딱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지금 올려주신 썸네일 16개 보는데 그중에 13개의 충격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MBC 라디오에 주파수가 필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네. 본질적으로 지금 거의 모든 매체가 유튜브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옅어짐이라는 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소위 이제 좌파 쪽 혹은 뭐 진보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어떤 선이 있는데 극우에서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 경우는 원래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체가 바뀌더라도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매일 목격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네. 그런 비슷한 양상이고 전한길 씨가 이제 TV조선 같은 데 나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메이저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썸네일이 자극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의 어떤 톤이나 매너나 내용 자체가 아예 격이 달라버리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극우와 메이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전문직화되는 성공한 사람들이 생겼다. 우리가 만났던 그 유튜버들 중에서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그동안 헬마우스가 다뤘던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소수는 성공했고 그가 성공했을 때는 기존의 레거시, 기존의 대한민국 사회의 합의 같은 것에 이미 엄존하고 있었던 극우적인 성격이 이들을 포용하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경빈은 맞았을 때 틀렸다. 원래 현장 취재가 다 그렇죠. 네. 10가지를 앞에서 캐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윤서인은 갔고 윽은 죽었다. 성재준이 성공했다. 안타깝네요. 성재준이 임경빈한테 제일 세게 맞았는데.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개념이 네. 존재하기 전에 살았던 칸트가 자본주의를 좋아했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구나. 네. 그걸 두들겨 팼다가. 네. 네. 심지어 그때 옆에 있다가 같이 딱이 맞았던 사람이 정규재 주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와, 이 나무위키에도 이 얘기는 올라가 있구나, 이제. 네. 널리 퍼졌군요. 네. 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던 것을 계속하면, TV조선이 품어준다. 대단합니다. YTN이 품어주고. 왜? 우리 사회는 극우를 충분히 메이저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병들어 있었으니까. 네. 그걸 미리 알렸던 헬마우스가 가끔씩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XSFM 스튜디오에 들릴 겁니다. 일단, 얘기를 3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내일 좀 더 해보죠. 이경미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